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도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팔리 포드자동차 CEO입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진팔리 포드자동차 CEO입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생산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포드자동차가 전기차를 위한 자체 배터리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현재 포드는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등 배터리 전문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 하면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차를 생산하는 곳이고 소위 미국의 자동차 문화를 연 곳이기도 하죠. 네. 이른바 M 모델을 비롯해서 가장 싼 자동차를 대량 보급하면서 국민차 시대를 연 회사인데요. 이 전형적인 그 가솔린과 경유차 회사가 전기차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지만은 이 포드가 이제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상당히 좀 쇼킹한 뉴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전기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스스로 배터리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한국 등 중국, 일본 이런 나라로부터의 배터리를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크게 이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가장 전형적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포드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포드 회사는 바로 전 CEO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를 우리가 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배터리는 사오면 된다 이랬는데 네. 이런 어떤 전략적 선택, 이 변화가 앞으로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지 일자리 감소 문제 또 화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첫 번째로 지목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든 시대와 함께 전기차가 대량 보급되면서 배터리도 필수품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지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어버리면 협조 관계이든 전기차 회사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동안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폭스바겐, 포드 이런 데는 전기차는 그야말로 어떤 데코레이션으로 장식품으로 만들다시피 했어요. 주력은 어디까지나 경유차, 가솔린 차였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든다면 과연 제3의 기관에 하청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또 이 포드 CEO의 그 지적에 따르면 이제 전기차는 그 화석연료 차량에 비롯해서 인건비가 사람이 손이 훨씬 덜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남아 돌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구조조정하느니 배터리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지금 전략을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배터리의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다른 데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겠다. 만약에 이 포드의 전략이 사실로 실현에 옮겨지고 또 실효를 거둔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큰 변화가 예견이 됩니다. 네, 이른바 배터리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 3사에게도 좀 큰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그동안에 개발된 것만 놓고 볼 때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앞으로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더라도 네, 그럼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했나요? 다른 데가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를 직접 생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 그 기술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술 개발의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계속 이렇게 화재가 나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한국 배터리의 운명도 풍전등화할 수 있다. 포드 CEO의 스스로 배터리 생산의 선언은 매우 중대한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테슬라가 탄생한 지 17년 만에 뉴욕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 종목에 편입됩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편입될 예정인데요. 박사님, S&P 지수의 종목에 포함이 되면 이 지수와 연계된 인덱스 펀드 같은 곳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패시브 펀드가 많이 몰리는 것.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보다도 어떤 펀드 지수를 보고 돈이 몰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바로 S&P 500입니다. 네. S&P 500이라는 건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죠. 지수에서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이나 또는 뉴욕 증권거래소, 음엑스 이런 곳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똘똘한 회사 500개를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 펀드들은 물론이고 미국 바깥의 제3세계 국가들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무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게 바로 S&P 500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테슬라가 들어갔다는 것은 테슬라로서는 큰 소망을 하나 이룬 것이죠. 네, 벌써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일론 머스크 CEO의 그 재산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너무 올랐다라는 이런 견제를 받으면서 잠잠했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큰 폭으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8.21%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죠. 8.21%나 올랐고 시간 후 시장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오른 것까지 감안해 볼 때는 엄청난 성장세인데요. 특히 이제 S&P 500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테슬라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신흥 주식이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를 상징하는 대표주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의 이 민간 우주선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계열사라고 볼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종국적으로 꿈꾸는 네. 모든 인류를 공해가 없는 우주로 모셔가겠다는 그 꿈을 가진 회사인데요. 스페이스X의 이 유인 우주선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동양인도 데려가고 여자도 데려가고 해서 마이너리티들도 같이 탑승을 시키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항로입니다. 네. 이 스페이스X의 연이은 성공은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상당히 클 겁니다. 거기 당장에 큰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테슬라가 기술 기업이고 여기서 앞서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일론 머스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현장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면 나 코로나 걸린 것 같다라는 트윗을 여러 번 하고 그 후로는 네.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적어도 코로나에 관한 똑같은 입장이었죠. 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한다면서 생산을 좀 중단하라 그러니까 코로나가 뭘 무섭냐. 내가 걸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주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막았던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본인도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호재가 생김으로써 주가가 떨어지기는커녕 스페이스X 또는 S&P 500 지수 소식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장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히자 한진칼의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벌써부터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오버행을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박사님, 이 오버행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한진칼 주가에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줬을까요? 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전국이 사실 들끓고 있어요. 찬반 논쟁도 많고 참 사연도 많고 논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권 시장에서는 과연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대목에 굉장히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어저께 주가 상황을 보면 한진칼 대폭락을 하고 대한항공도 크게 떨어지고 반면에 아시아나 주가는 오르는 이런 아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죠. 네. 아마도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시아나의 부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의 부실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으로 전가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아시아나 주가가 오른 것은 대한항공이란 좀 더 큰 품에 들어가고 그동안에 도산 위기를 어느 정도 수습했다라는 점에서 주가에 희비상곡선이 그려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진칼에 대해서는 이 오버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네.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B라는 정권회사의 한 연구원이 한진칼의 오버행이 우려된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주가가 대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 KTB의 예측이 사실이 된다고 그러면 정권 시장에서 또 한 번 큰 요동치는 그런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아시아나항공과 중복되는 노선을 앞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이 노선을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이 오버행 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버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정권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KTB 정권의 분석은 현재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는 만약에 산업은행이 당초 계획대로 여기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조은태 회장의 지분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의 경영에 개입할 명분도 없어지고 이유도 없어지고 또 주주들한테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 펀드의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한꺼번에 팔 수 있다. 이런 대목에서 오버행 우려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오버행이라는 게 예전에 저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다룰 때 이 보우이에서 물량이 풀리면 뭐 대량으로 물량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빅히트의 보호예수 풀리는 것도 전형적인 오버행의 한 예이고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오버행을 모르고 투자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회사의 지분 구조를 찬찬히 들여다볼 때 어느 일정 순간에 대규모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잠재적인 매도 대기 이런 것을 오버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호예수가 풀리면 그 투자자들이 갑자기 주식을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빅히트의 보호예수의 오버행보다도 한진칼의 오버행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은요. 보호예수가 풀리는 오버행은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 기관 투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호예수는 풀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식을 판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KTB의 분석이 사실대로 산업은행이 조은태 회장의 지분을 확보하게 보호를 해줘서 강성부 펀드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 그리고 존재해봤자 경영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100%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거의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삼자연합이 한꺼번에 팔면 46%를 팔 수 있거든요. KTB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의 적정 주가가 오버행을 감안한 적정 주가가 3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한진칼 주가가 어저께 떨어졌다고 그랬지만 7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원래 강성부 펀드는 주식 사 들어갈 때 2만 원대에서 사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로서 강성부 펀드는 사실세 차익을 상당히 남긴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한진칼의 오버행이 현실화돼서 급락하게 되고 KTB 예측대로 3만 원대로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개미들 또 정권시장에 큰 변동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훨씬 더 좋게 되죠. 네. 왜냐하면 지금 8천억 원을 한진칼에 사서 한진칼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인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 확보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한진칼의 주가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네, 앞서 못했던 노선 얘기로 돌아와서 네.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에 중복되는 노선을 좀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이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참 공교롭게도 미국과 유럽 노선에서 노선이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이것을 대폭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해소된다고 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썩 좋은 선택이 되지 않고 특히 이 구조조정 문제를 생각했을 때 아시아나의 인력을 일방적으로 과연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그 큰 폭의 구조조정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은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 중간조사 결과 높은 수준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모더나의 중간 결과 발표에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WHO는 2달 동안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면서 좀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요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그 코로나 백신이 거의 성공 단계에 들어갔다 이걸 앞다투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 매우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 백신의 실험 결과 조금씩 이래 진척이 있는 것은 매우 반갑지만은 지금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방심할 단계도 아니고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확신할 단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모더나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주가 한번 보시죠. 그 밤사이에 모더나 주가 무려 4.9% 대폭락 반전을 했습니다. 네. 첫날 조금 오르다가 다시 반전을 했는데 뉴욕 증시에조차도 이 모더나라는 회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좀 발표가 과장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화이자 역시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이번 주 내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또 이 제약업체들의 발표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 과거에 이 경영진들이 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르자마자 이 틈을 타서 주식을 자사주를 팔아치운 전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모더나가 그로 해서 아주 뉴욕 증시에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회사죠. 네. 이상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을 통해서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아주 잘 될 것이다라고 보도해놓고 그 순간에 모더나의 경영진들은 주식을 대량 매각해서 지금도 뉴욕 정권 감독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또 이번에 모더나 백신이나 또 화이자 백신이나 이것이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의 발표가 아니라 자기들 보도자료에 불과해요. 그럼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화이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3.53%.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자기 백신이 잘 된다고 발표하냐. 이것은 바로 제약업계의 백신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백신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백신 개발에 좀 성공적이라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 백신을 선도 인매 개발되기 전에 먼저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좀 더 팔아서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장사술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백신을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 해서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파이자나 모더나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회사가 막 선전을 할 때 자칫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큰 바가지를 써서 비싼 가격에 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큰 호흡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